서울 변두리, 동네 카페, 오후 2시, 창가 자리에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김순자 70세, 박영희 68세,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아메리카노 잔을 사이에 두고 영희가 한숨을 쉽니다. 순자야. 왜? 나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소리 질렀어. 순자 씨가 눈을 크게 뜹니다. 너가? 왜?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밥 차려줬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국이 짜네 그러더라고. 그것만 말하고 또 TV 켜더라고.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45년을 밥을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 짜다, 싱겁다, 이것만 먹냐, 이런 말만 듣고 살았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소리 질렀지. 그럼 당신이 해먹어. 하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여자가 밥도 제대로 못하냐고 하더라고. 순자 씨는 커피잔을 꽉 쥡니다. 영희가 순자 씨를 봅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행복해?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남편이랑 사는 게 행복해? 한참의 침묵. 순자 씨가 작게 말합니다. 모르겠어. 모른다고? 행복한 건지 그냥 익숙한 건지 구분이 안 돼.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나도 그래. 우리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두 사람은 창밖을 봅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웃으며 걷는 젊은 부부들. 부러워? 영희가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손도 잡고 다니잖아.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손 잡아봤어? 기억도 안 나. 영희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순자야, 우리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침에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밥 차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어느 날 눈 감는 거 아니야? 순자 씨의 손이 떨립니다. 나 무서워.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뭐가? 이대로 끝나는 게. 내 인생이 남편 밥 차려주다가 끝나는 게.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영희의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순자야. 응. 우리 뭔가 바꿔보면 안 될까? 뭘? 이 삶, 이 관계, 뭐든. 순자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식어버린 커피, 쓰고 텁텁합니다. 자신의 인생 같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갑니다. 혼자 구부정한 등으로. 영희가 중얼거립니다. 저게 10년 후 우리 모습일까?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야. 저렇게는 되고 싶지 않아. 영희가 일어섭니다. 나 가봐야겠다. 저녁 준비해야지. 응. 나도.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헤어지기 전 영희가 순자 씨의 손을 잡습니다. 순자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뭘? 우리 인생. 아직 늦지 않았어. 70이면 요즘 젊은 거라잖아. 순자 씨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젊어봤자 뭐해. 결국 집에 가면 똑같은데. 그래도 시도는 해보자. 뭐라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등이 구부정합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순자 씨는 걸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김순자는 어디 갔을까? 이영수의 아내, 미영이와 민수의 엄마, 준호와 지우의 할머니. 그게 다일까? 집이 가까워집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영수 씨가 소파에서 대답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저녁은? 지금 준비할게요. 순자 씨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지친 눈빛. 나 정말 행복한 걸까?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오늘도 저녁을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영희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순자 씨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칼을 들고 채소를 썰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불씨, 반란의 불씨. 이것이 김순자 씨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70세, 45년 결혼 생활, 그리고 늦게 찾아온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영수 씨의 얼굴이 펴집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들을 안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네? 많이 컸다. 순자 씨가 준비해둔 간식을 내옵니다. 과일, 떡, 주스. 며칠 전부터 장을 보며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딸기야. 딸 미영이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엄마, 손이 많이 갔을 텐데. 괜찮아, 너희들 오는데 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영수 씨가 손주들과 놀아주고 있습니다. 준호가 종이접기 작품을 보여줍니다. 영수 씨는 감탄합니다. 와, 우리 손주 정말 잘했네? 천재 아니냐? 순자 씨도 다가갑니다. 할머니도 볼까? 하지만 영수 씨는 이미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순자 씨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칼을 듭니다. 거실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팔을 썰다가 순자 씨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낯섭니다. 저 사람, 나한테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있었나? 아니,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혼 때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도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첫째 미영이를 안고 웃던 남편의 모습, 둘째 민수를 업고 놀이터에 가던 모습. 하지만 언제부턴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지고 승진 경쟁에 밀리고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남편은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눕거나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았습니다. 순자 씨가 말을 걸면 대답은 짧았습니다. 응. 알았어. 나중에. 그래도 그땐 참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 가장으로서 스트레스가 많겠지. 순자 씨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칭찬을 바란 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면 됐습니다. 고맙다. 수고했어. 하지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자 씨가 갈비찜을 내놓습니다.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미영이가 말합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순자 씨는 모두의 밥그릇을 살핍니다. 식사 내내 순자 씨는 분주합니다. 반찬을 더 놓고 물을 따르고 아이들이 흘린 것을 닦아줍니다. 정작 본인은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미영이가 거듭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넌 아이들 봐. 엄마는 항상 혼자 하시잖아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익숙해서 그래.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거실에서 영수 씨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합니다. 나한테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엄마, 아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영수 씨는 손주들을 꼭 안아줍니다. 잘 가거라. 할아버지가 너희 보고 싶을 거야.
순자 씨도 안아줍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영수 씨는 순자 씨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둘만 남습니다. 순자 씨는 흩어진 거실을 정리합니다. 장난감을 치우고 쿠션을 정리하고 바닥을 씁니다. 영수 씨는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순자 씨는 베란다로 나갑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옆에 사람이 있는데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월요일 오후 순자 씨는 친구 영희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말했지. 나도 힘들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뭐래? 순자 씨가 묻습니다. 뭐긴 뭐야. 나도 힘들어하고 끝이지. 순자 씨는 한숨을 쉽니다. 우리 남편도 그래. 말을 안 해. 우리 세대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영희가 말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한숨이 들립니다. 그러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고맙다 한마디가, 수고했어 한마디가. 하지만 그 말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눕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응, 주말에 손주들 와서 좋았죠. 그럼 좋지. 저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응, 알아. 그게 끝입니다. 순자 씨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압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들이 쌓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언젠가는 이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순자 씨는 모릅니다. 토요일 오전, 순자 씨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7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당시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첫째를 낳았습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어디 갔을까요?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순자야, 넌 재능이 있어. 미술대학에 가면 어떨까?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을, 나무를, 하늘을. 결혼하면서 그림 도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집 왔으니 그런 거 그만둬야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밤새 달래고 잠깐의 여유가 생기면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습니다.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병원 모시고 가기. 친정은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이게 여자의 인생이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에 매달렸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오전엔 집안일, 오후엔 식당, 저녁엔 또 집안일.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어떻게 돌아가나?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했습니다. 순자 씨는 홀가분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손주 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준호 좀 봐줄 수 있어? 순자 씨는 기꺼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니까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내 시간은 언제 오는 걸까?
어느 날 TV에서 실버 문화센터 광고를 봤습니다. 시니어 미술교실 수강생 모집. 순자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림, 다시 그려볼까? 팜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미술 교실 다녀볼까 해. 영수 씨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술 교실? 뭐하러? 그냥 옛날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나이가 몇인데?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가 얼마인데?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 주지. 영수 씨는 다시 TV를 봅니다. 순자 씨는 팜플렛을 접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안 될까?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으면 꿈을 꾸면 안 되나? 다음 날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미술 교실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뭐 하러 그러냐네. 아이고, 그럼 그렇지. 우리 남편도 내가 댄스 교실 간다니까 돈 낭비라고 하더라. 영희야,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글쎄, 죽을 때까지 아닐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순자 씨는 홀로 공원을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봅니다. 웃고 뛰고 자유롭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로웠던 때가 있었을까?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던 시간,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방과 후, 그때는 미래가 환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볼펜으로 꽃을 그려봅니다. 서툽니다. 50년 만에 그리는 그림이니까요. 하지만 그리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첩 한 페이지가 낙서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씨는 그림을 봅니다. 서툴지만 자신의 것입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건 순전히 자신만의 것입니다. 이런 게 행복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결심합니다. 미술교실 다녀보자. 남편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뭐라도 시작해보자. 현관문을 열자 영수 씨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산책했어요. 저녁은? 지금 준비할게요.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갑니다. 가방 속에 수첩을 넣으며 조용히 웃습니다. 작은 비밀이 생겼습니다. 50년 만에 반란 같은 것. 그날 밤 순자 씨는 인터넷으로 미술교실을 신청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야. 나도 살아야지.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월요일 오전 10시. 순자 씨는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첫 수업 날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어색하게 미소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 선생님입니다. 젊은 강사가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그림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수업이 시작됩니다. 연필을 잡습니다. 종이 위에 선을 긋습니다. 50년 만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선이 삐뚤삐뚤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그림을 봅니다. 서툴지만 뿌듯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볍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영수 씨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점심 안 먹었네. 미안해요. 금방 준비할게요. 순자 씨는 서둘러 점심을 차립니다. 영수 씨는 투덜거립니다.
어디 갔다 온 건데 점심도 안 차려놓고 미술 교실 다녀왔어요. 뭐? 영수 씨가 눈을 크게 뜹니다.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림 배우고 싶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요. 그래도 다니고 싶어서. 순자 씨는 차분히 말합니다. 영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온 건데? 제 통장에서 냈어요. 당신 돈이 어디 있어? 다 내가 번 돈이지.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참았던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나도 40년 넘게 일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병수발하고. 그것도 일이에요. 영수 씨는 말문이 막힙니다. 순자 씨가 이렇게 말한 건 처음입니다. 그냥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습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식사 후 영수 씨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쾅 닫습니다.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자 씨도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미술 교실에 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업. 조금씩 나아집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수강생들과 차를 마십니다. 저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답답해서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저도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다른 할머니가 공감합니다. 순자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남편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순자 씨가 묻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죠. 근데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밥만 차려주면 돼요. 모두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하지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조금씩 변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릴 때 예전에는 아무 말 없이 했습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영수 씨가 심부름을 시킬 때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네, 알겠어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다릅니다. 내가 먼저 존중받고 싶으면 나도 나를 존중해야겠구나.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그림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을 그린 것입니다. 영수 씨에게 보여줍니다. 여보, 이거 봐요. 영수 씨는 얼핏 봅니다. 그래. 칭찬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괜찮습니다. 그림을 벽에 붙입니다. 자신만의 작은 갤러리입니다. 수요일 오후, 순자 씨는 영수 씨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산책 갈까요? 영수 씨는 TV를 보다가 돌아봅니다. 갑자기 왜? 날씨가 좋잖아요. 같이 걸어요. 영수 씨는 귀찮아합니다. 나는 피곤해. 딱 30분만요. 순자 씨가 다시 말합니다. 영수 씨는 한숨을 쉬지만 일어납니다. 공원을 걷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말없이.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같이 산책했죠? 글쎄, 기억 안 나네. 아이들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영수 씨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보, 응, 우리 많이 늙었네요. 영수 씨가 순자 씨를 봅니다. 당신 머리에 흰머리 많아졌어. 당신도요. 둘이 웃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노을이 집니다. 여보, 왜? 우리 잘 살아왔을까요? 영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합니다. 글쎄, 열심히는 살았지.
행복했을까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순자 씨도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여보, 나 미안해요. 뭐가? 당신이 힘들 때 잘 몰랐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영수 씨는 놀랍니다. 순자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미안해. 영수 씨가 작게 말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지.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제라도 해줘요. 고맙다고. 고마워. 영수 씨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노을을 봅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닙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가 묻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된장찌개 끓일까요? 그래. 내가 파라도 썰어줄까? 순자 씨는 깜짝 놀랍니다.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정말요? 해본 적은 없지만 할 수는 있지. 부엌에서 둘이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영수 씨는 서툽니다. 팔을 너무 굵게 썹니다. 순자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맛은 똑같아요. 저녁을 먹으며 영수 씨가 말합니다. 그 미술교실 계속 다녀. 순자 씨는 수저를 멈춥니다. 정말요? 응. 당신이 좋아하는 거면. 고마워요. 대신 나도 뭐 좀 배워볼까? 뭐요?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요즘 몸이 자꾸 아프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씁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입니다. 오늘 남편이 고맙다고 했다. 45년 만에 처음이다. 뭔가 달라질 것 같다. 아니, 이미 달라지고 있다. 일기장을 덮으며 순자 씨는 웃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편이 아니라 순자 씨 자신이 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힘들었다는 것, 남편도 외로웠다는 것, 남편도 변하고 싶어 한다는 것. 완벽한 부부는 아닙니다. 여전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채배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미술교실에 갑니다. 이제는 영수 씨가 묻지 않습니다. 다녀와. 짧은 인사지만 순자 씨에겐 큽니다. 영수 씨도 변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운동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체조를 해. 하지만 가보니 괜찮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 다들 은퇴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어디 아프세요? 무릎이 좀 그러네. 저도 그래요.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아프더라고. 함께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차를 마십니다. 영수 씨는 집에 돌아와 순자 씨에게 말합니다. 오늘 운동하고 왔어. 어땠어요? 그냥 괜찮더라고. 순자 씨는 웃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말이 영수 씨에겐 큰 칭찬입니다. 화요일 저녁, 순자 씨는 미술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수 씨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전시회 보고 저녁도 먹었어요. 영수 씨는 약간 삐친 표정입니다. 나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밥 데워 드세요. 예전 같으면 미안해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해먹는지 모르는데 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버튼만 누르면 돼요. 순자 씨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수 씨는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픕니다.
결국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웁니다. 서툴지만 해냅니다.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네. 금요일 오후 딸 미영이가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뭐해? 그림 그리지 뭐. 진짜 계속 다니시네요. 아빠는 뭐래? 이젠 아무 말 안 해.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지쳐 보이셨는데. 순자 씨는 웃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하고 싶은 것 하면 좋지. 맞아요.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졌나? 완벽하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엔 남편의 기분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화나면 눈치를 보고, 남편이 피곤하면 조용히 지내고, 남편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순자 씨도 자신의 기분이 있고, 자신의 일정이 있고,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수 씨가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 옛날 사진이나 볼까? 순자 씨는 놀랍니다. 영수 씨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한 게 언제인가요? 좋아요.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칩니다. 신혼사진이 나옵니다. 젊은 두 사람. 순자 씨는 하얀 드레스를, 영수 씨는 검은 양복을. 우리 참 어렸네. 순자 씨가 말합니다. 그러게. 당신 진짜 예뻤어. 순자 씨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지금은 안 예뻐? 지금도. 괜찮지. 둘이 웃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나옵니다. 미영이의 100일 사진, 민수의 돌잔치 사진. 이때가 참 힘들었지. 영수 씨가 말합니다. 당신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잖아요. 그래도 힘들었어. 부양해야 할 식구가 늘어나니까. 나도 힘들었어요. 혼자 둘을 키우느라. 미안해.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순자 씨는 놀랍습니다. 영수 씨가 미안하다고 한 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앨범을 계속 넘깁니다. 45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가족여행 사진, 아이들 졸업식 사진, 손주들 사진, 웃고 울고 살아온 시간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순자 씨가 말합니다. 그래. 쉬운 시간은 하나도 없었지. 앞으로는 좀 쉬워질까요? 영수 씨는 한참 생각하다 말합니다. 쉬워지진 않겠지. 나이 먹으면 또 다른 게 힘들잖아. 그래도 함께 있으니 다행이에요. 영수 씨가 순자 씨를 봅니다. 나도 그래. 오후가 되어 영수 씨는 운동하러 나갑니다. 순자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립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를 준비합니다. 영수 씨는 이제 팥찜은 썰 줄 압니다. 여전히 서툴지만 도와줍니다. 오늘 뭐 했어? 영수 씨가 묻습니다. 그림 그리고 책 읽었어요. 당신은?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했지. 무슨 얘기? 그냥 이런저런. 영수 씨는 자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자 씨도 더 묻지 않습니다. 각자의 세계가 있어도 됩니다. 모든 걸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이 나이의 부부에게 필요한 거리입니다.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같이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오는 길, 손을 잡고 걷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손입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합니다. 여보, 응?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글쎄, 10년? 20년? 그 시간 동안 좀 더 잘 살아봐요. 잘 산다는 게 뭔데? 서로 존중하고 각자 하고 싶은 것 하고 가끔 같이 웃고. 영수 씨는 웃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워? 안 쉽죠. 그래도 노력해봐요. 그래, 해보지 뭐. 집에 도착합니다. 신발을 벗으며 영수 씨가 말합니다. 점심은 내가 라면 끓여줄까? 정말요? 응. 라면쯤은 끓일 수 있어. 순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변화들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순자 씨는 거실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봅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물이 넘치고 스프를 너무 많이 넣었지만 그래도 해냅니다. 다 됐어. 순자 씨가 식탁에 앉습니다. 라면이 짭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말합니다. 고마워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고마워요. 함께 라면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완벽한 부부는 아닙니다. 여전히 답답할 때가 있고 여전히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이것이 순자 씨와 영수 씨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른을 넘긴 두 사람의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봅니다. 순자 씨는 뜨개질을 하고 영수 씨는 신문을 봅니다. 말은 없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하루가 저뭅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순자 씨는 그림을 그리고 영수 씨는 운동을 하고 가끔 함께 산책을 하고 손을 잡고 웃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한국의 시니어 부부 김순자와 이영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에도 함께 그러나 각자 그러나 함께 그렇게 살아갑니다.